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소식 김수민 평론가 전해주시죠. 네, 12명 의원의 비위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로 예전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감사인가 노 땡큐인가. 아, 그래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네. 네.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드러난 비위 의혹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농지법 위반 의혹 5명 의원인데요. 우상호,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웅 의원. 네. 부동산 명의신탁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4명이고요. 네. 업무상 비밀 이용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이렇게 3명인데 현재 단계는 이제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앞으로 하다 보면 일부는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네. 또 가능성 차원에서 보자면 또 다른 연루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이미 소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가 별세한 이후에 시어머니 홀로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집이 이제 시누이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시골집의 매각 금액을 사용한 거다라고 소명을 했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다가 당시 용도가 밭인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네. 포천시청에 안내를 받았는데 묘지 허가에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회장을 한 다음에 조성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소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강한 조치가 나왔는데 그렇죠. 일단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 이 부동산 관련 문제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 다음은 국민의힘 차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압박 용도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용도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 의원 12명 무소속으로 수사받는 겁니다. 네. 예. 이 민주당 의석수 확 줄어드네요. 과거 한국 정당 정치의 관례로 놓고 보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일단 당원권 정지 정도를 시켜놓고 네.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것을 털어주는 이 정도 코스가 예상이 됐던 건데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모든 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공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밝힌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긴 하지만 예.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수사에 임해서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예.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출당시킨다고 해서 이 출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예.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그룹 축소라기보다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무소속 의원들인데 법여권에 속해 있는 의원들 또 앞서서 출당 조치가 됐었던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예. 또 2명의 비례대표 의원 더 있는데 어차피 다 아우르면은 180석 이상의 법여권 의석은 또 나오는 것이겠죠. 예. 근데 또 여기서 조금 처분이 엇갈린 것이 비례대표 의원 2명,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가 내려지는데 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은 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그래서 친히 출당 조치를 시켜서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예. 나머지 10명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탈당 권유에 불응하게 된다면 그때는 강제 출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강제 출당이라는 게 너무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예. 탈당 권유 정도에서 수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탈당 권유라는 것도 징계라는 데 포함이 되나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근데 이게 언제 탈당을 할 이런 시점을 민주당이 못 박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밑에서 그 해당 의원들하고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다 혐의 벗고 돌아와라. 그런 예, 거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리고 의원들이 12명이라서 예. 출당을 하더라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지 않을까. 아, 예. 같이 공동 행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본회의장에 억울하다. 우리 반드시 무죄 받자. 뭐 이런 얘기를. 12명이 그 연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같이 다 무소속 자리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 다 모여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진 흩어지지 않아요. 탈당 연대. 예. 안타깝게도 원내교섭단체로 별도로 등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예, 돌아올 분들이니까 결성해서는 안 되죠. 자, 국민의힘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특히 이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 전현희 전 의원,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던 네.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담보에서 좀 의심스럽다. 이런 입장이면서 감사원에다가 맡기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일단은 지난 3월에 의원 전원이 전수조사에 합의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은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기관인가 했을 때 감사원 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설치된 행정기관, 네.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을 맡긴 사무라든지 또 자본금의 반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라든지 네. 이쪽에 한정이 돼 있고 심지어 국회나 법원 쪽은 공무원 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걸 과연 다룰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어허.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압박을 넌지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다 이렇게 공개했다. 너희는 언제 하느냐 이런 예. 압박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수록 여론의 질타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고요. 아.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안 되면 예. 국민권익위에 그대로 맡기거나 민주당처럼 예. 아니면 뭐 제3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한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감사원장하고 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가고 네. 싶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예. 근데 또 감사원의 뭐 원장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조직 예. 자체는 이제 중립적, 독립적 조직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감사원의 업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 네. 그래요? 근데 진짜 시점상 본의 아니게 지금 국민의힘은 6월 11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새 대표에게 주어진 아마 첫 번째 과제가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코앞인데 끝나자마자 아마 첫 번째 당대표가 처리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감사냐 노땡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감사가 땡큐 아닙니까? 아, 네, 노 땡큐가 될 수도 있다. 아, 그 뜻입니까? 네, 감사원에서 국민의힘 노 땡큐. 예. 우리는 그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썰렁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좀 요즘 아직인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요. 이런 썰렁한 걸 좀. 예, 어쨌든 네, 연구 많이 냉방기도 하셨습니다. 아낄 겸. 네. 예, 자 민동기 평론가 두 번째 소식은요? 오늘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요? 이 뉴스의 비밀은 그가 나타났다. 대선이 시작됐다. 아, 결국은 그가 나타나면 선거철인가 보다. 선거철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온통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소개해 주시죠. 몇 가지 좀 그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일단 그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대해서 능숙한 아마추어가 너무 많았다 비판을 했고요. 능숙한 아마추어라는 말이 교묘하네. 아, 교묘하면서 조금은 센 발언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절박함이 없다.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요소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세게 얘기했네. 네, 그리고 4.7 재보선이 민주당이 이제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 당정청 모두 아니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어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조국의 시간을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뭐 검찰 수사가 과했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버린 비극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는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라고 우회적으로 또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친분이 좀 두텁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자신은 민주당원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이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검찰 이슈라든가 언론개혁 이슈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 과제인데 예. 민주당이 지금은 경제 민생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권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이른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문 제3 후보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웃기는 얘기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그리고 얘기다.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많은 요청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데 이제 선거 치르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예.
정권 재창출 대의 하나 때문에 또 뭔가의 악역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회환도 나오네요. 여기서 두 가지가 좀 저는 눈여겨서 봤는데 첫 예.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괜찮은데 네. 받쳐주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임기 말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 좀 지키고 싶다. 예. 역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모시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지난 총선 이후의 민주당의 행보들입니다. 네.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얘기하는 듯한 것이 있습니다. 네. 내가 떠난 다음에 좀 틀어졌다. 예. 그 능숙한 좀 아마추어라는 정치적인. 얘기가 네. 본인은 능숙한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통화일보하고 인터뷰한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뭐 친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오늘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네, 현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선 좀 조중동이나 이쪽하고 관계가 글쎄. 소원하거나 적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좀 풀어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그 뭔가 착신 발언을 하려니까 정부에 조금 네. 약간 비판적인 언론도 괜찮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런 네.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 한겨레 기자들이 좀 속상했을 수도 있겠어요. 대선 전략 기획본부장 같은 발언이다. 이러면서 뭔가 이 전략통으로서의 뭐 이게 그 방향 제시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양정철 역할로는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지난 1월부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개건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4월에 귀국을 했거든요. 네. 이때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네. 그때 정치권하고 일부 언론이 양정철 역할론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동아일보의 이번 인터뷰는 귀국한 이후에 양 전 원장의 타임라인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예.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을 계속 만나왔었고요. 보름 전쯤에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막걸리도 한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꾸준히 소통을 했고 다른 대선 주자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네, 계속 예. 만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계속해서 그 친문 성향의 재산 후보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일정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 한편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분란을 좀 최소화하고 네. 결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신의 역할을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제3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양정철 전 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양정철 본부장인가요? 전 원장입니다. 전 원장. 예, 이분이 너무 어떤 친문 진영을 과대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비판도 좀 있어요. 손혜원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양 전 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인물이라고 아예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거 세네. 근데 이거는 지난 그 총선 때 예. 양 전 원장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끌었던 열린민주당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또 또 하나는 뭐 작년 얘기지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이 양 전 원장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양정철 원장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그 대표의 사면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또 개입한 인물이 양정철 전 원장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다시 대선 앞두고 역할론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묘하게 양 전 원장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예. 강성 지지층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특정 계파보다는 당 자체를 신경 쓰는 사람이다. 예.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통합의 아이콘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요. 시야가 넓다. 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뭔가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닐까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양 전 원장이 이해찬 전 대표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동아일보 마지막 그 인터뷰 질문이요. 네.
본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서 소소한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간헐적 정치인이다. 아, 간헐적 정치인. 이런 처음 얘기를 들어본 하는데 단어인데. 예,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 전 원장이 향후 행보에서 스스로가 갈등의 핵이 돼서 분란을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정말로 본인이 역할을 잘한다면은 흔히 말해서 친문과 이재명 지사를 아우르는 원팀 기조를 구축을 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양 전 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예. 여기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본인은 간헐적 정치인이라고 뭐 간헐천도 아니고 네. 예,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권력을 창출해내는 줄기세포 같아요. 선거에서 어쨌든 네. 선거 통일한 얘기는 분명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 부대변인이 종편에서 얘기한 천안함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폭침 아니라고 한 건 아닌데 폭침 인정하라는 분을 비난하다 보니 폭침 여부가 또 쟁점인 것처럼 돼입니다. 간략합니다. 사실 이 천안함의 그런 어떤 논쟁은 네. 정말 숨이 막힙니다. 네. 이게 진영을 가르는 기준처럼 됐거든요. 네. 자, 우선 그 조상호 전 부대변인이 한 발언 내용 소개해 주시죠. 7일 종편에서 한 얘기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 당시 함장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네. 좀 센 비판이죠. 이것을 페이스북에서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게 뭐가 막말이냐라고 하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라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 전 부대변인이 천안함 북한 소행을 부인한 건 아니었고 예. 북한 소행에 대해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이제 최원일 예비역 대령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좀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최원일 전 함장이라든가 그 생존 장병들이 언론에 좀채로 안 나왔었어요. 네. 특히 생존 장병들은. 그런데 올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 현충일에 그 이 생존 장병들이 시위에 나서고 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 네. 부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대통령을 상대로 폭침에 대한 입장 밝혀라 이 부분인데 예. 이게 좀 속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을 생존 장병이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지 않은 장병들도 꽤 있고 예. 그리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서 판정이 엇갈리는 사례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폭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장병들이 제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푸대접 받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아니 있는데 이상하네요. 그때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네. 굉장히 그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그 보훈 심사에서 번번이 누락이 됐다. 그렇습니다. 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장병들에 대해서 맞비판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나저나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는 거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예비역들 전체가 원성이에요. 자, 이번 대선에서 또 천안함 쟁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생존 장병을 만나기도 하는 행보를 하기도 했고 야권에서 아마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보면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천안함 북한 소행이다라고 과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북한 소행 여부 자체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장병들에 대한 그리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예우 이것을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또 세월호 문제하고도 같이 비교가 되고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정부 여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